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인종차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한인 정치인에 대한 비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심사관들이 이민법원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확대돼 이민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이 뉴욕시 불법 이민자 가운데 추방 우선 대상자 약 2만 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스마트폰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 하원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율 인하를 연구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화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11월 선거 시장 후보는 한인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등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정례회의. 타운 행정부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 정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팰리세이드 파크는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모든 주민은 인종과 배경, 성별,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팰파크 행정부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타민족들과 여러 민족들, 우리 팰리세이드 파크 커뮤니티 as a whole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더 살기 좋은 팰리세이드 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레솔루션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결의안을 발표한 로튼도 시장은 최근 일어난 각종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결의안을 통해 팰파크이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feelings that people have when things are mentioned. And Chris and I had a long conversation about this yesterday. Palisades Park has come a long way and has been such a united town working towards everyone's rights and freedoms and enjoyment. 하지만 로튼도 시장은 공식 사과를 바라는 한인 주민들의 요구에는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SNS에 한인 후보의 투표에선 안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게시글을 달아 논란을 모으고 있는 앤소니 샘보그나 시장 후보는 어제 타운 회의에도 참석해 타운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타운을 망치고 있다며 한인 정치인이 팰파크를 운영하게 되면 타운 상권이 더욱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비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법원 출석 요구서는 사실상 추방 절차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민심사관들이 이민법원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확대돼 이민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7월부터 이민법원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심사 지침을 시민권자나 영주권 등 이민서류 신청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류를 제출했다 거부 판정을 받은 이민자는 이제 추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민심사관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서류가 거부된 이민 신청자에게 이민법원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게 되는 사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이전에는 거부 판정을 받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이제는 추방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 범죄인 중범 전과가 없더라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범죄인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 출석 요구서 발부 대상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지만 추방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추방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가중 중범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또 과거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공복지 수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시민권이 거부됐다 하더라도 거부 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공공복지 수혜 전력에서 프로그램 남용이나 사기,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자 단속으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은 뉴욕시 불법 이민자 가운데 추방 우선 대상자 약 2만 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뉴욕 매거진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310만 명의 이민자 중 56만 명이 불법 체류자로 추산된다며 이 가운데 추방 우선 대상자 2만 명가량은 연방 이민당국에서 이미 소재 파악까지 마친 상태로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 단속으로 인해 지난해 9월 말까지 8개월 동안 뉴욕시에서만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모두 2,031명으로 2016년에 비해 67%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의 체포율은 무려 225% 치솟았습니다. 매거진은 이 같은 연방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관련해 한인 불법 체류자와 변호사, 이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방에 대한 불법 체류자들의 공포를 보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법정 체포와 가택 침입 등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가 개설됐습니다. 이민자 옹호 프로젝트와 헌법권리센터는 ICE의 이민 단속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단속 방법 등을 지도상에 표기한 아이스워치 온라인 지도가 2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온라인 지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민자 옹호 프로젝트의 제니아 블레이서 수석 변호사는 아이스워치가 IC의 단속 수법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보여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IC 지원금을 줄이고 해체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또 헌법권리센터의 기타 슈왈츠 수석 변호사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망가뜨리고 있는 IC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IC의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수법을 증명하면서 이민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 폐지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뉴욕 등 20개 주 검찰이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법정 소견서를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주 검찰들은 소견서에서 다카의 폐기는 각 주정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개 주 검찰이 제출한 소견서는 지난 5월 1일 텍사스, 아칸소 등 공화당이 우세한 7개 주가 제기한 다카 폐지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주도하고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18개 주 검찰총장이 동참했습니다. 다카 폐지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8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요청을 승인하더라도 앞서 두 곳의 연방법원에서 다카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어 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 검찰들은 소견서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학업과 취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다카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카의 폐기는 각 주정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견서는 원고 측의 다카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의 다카 수혜자가 있으며 뉴욕주에도 4만 2천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 진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 중 97%가 취업 또는 재학 중입니다. 동포사회 차세대 경제를 책임질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무역스쿨이 다음 달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미동부 지역 10개 지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최고의 강사들의 멘토링과 워크숍이 제공됩니다. 보도에 재한샘 기자입니다. 월드옥타가 주관하고 동부 지역 10개 경제인 단체가 참가하는 미동부 통합 차세대 무역스쿨이 개최됩니다. 월드옥타 하용화 상임이사와 뉴저지 경제인협회 이학수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리는 통합 무역스쿨이 뉴저지 하스브룩 하이츠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회장은 이번 무역스쿨은 특별히 뉴저지를 대표로 뉴욕, 보스턴, 애틀랜타, 워싱턴 등 10개 지회 통합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훌륭한 강사진과 프로그램이 준비됐다며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 아들, 딸들이 현업에 있다면 좀 모티베이션을 줘서 참가하면 그 젊은이들 간에
좋은 네트워킹이 되고 꼭 비즈니스를 못한다 하더라도 젊은데 좋은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덤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통합 차세대 무역스쿨은 저명한 경제학 박사나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영인들을 초빙해 현재의 경영 트렌드나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 등을 주제로 각종 워크숍과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무역스쿨 참가자에게는 월드옥타 무역스쿨 수료증과 경제인협회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자는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1세부터 39세까지 모든 청년은 지원이 가능한 통합무역스쿨의 신청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며 참가비는 150불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앞으로는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스마트폰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 스튜던트 에이드로 명명되는 모바일 기반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제출 서비스는 시범 기간을 거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방교육부가 모바일 기반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서 플랫폼을 이번 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서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대학원 재학생의 학자금 보조 수혜 자격과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기본 서류로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주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해 왔는데 최근 수년 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기기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마이 스튜던트 에이드로 명명되는 모바일 기반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제출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범 기간을 거쳐 2019-2020 학년도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모바일 버전 서비스를 정식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방 하원이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율 인하를 영구화하며 학자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 없이 은퇴연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드 연방 하원 세 위원장은 어제 새로운 감세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의 아웃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항목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저축 플랜인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해당 저축액을 대학 등록금 외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견습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현재 401K 등 은퇴 계좌에서 59세 6개월 이전에 저축액을 인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벌금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은퇴 플랜인 유니버셜 세이빙스 어카운트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감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은 여름 휴회 후 9월 중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MTA 승객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앱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은 전해에 비해 13.1% 증가했지만 MTA 이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했습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시의 인구는 약 50만 명 증가했지만 MTA 승객 탑승은 2015년 약 18억 건으로 최대 기록을 세운 뒤 올해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철 탑승은 2016년 0.3%, 2017년 1.7%, 2018년 현재까지 2.1%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7일 무제한, 30일 무제한 카드 구입도 2015년과 비교해 지난해 3.5%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퀸즈와 브롱스 지역의 전철 탑승은 각각 6.6%, 8.2% 줄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와인에서 지난 2011년 일본 원자력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과 보르도 대학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레드와인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생산된 와인에서는 더 높은 방사성 물질 수치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생산된 와인의 방사성 물질 수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방사성 물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주에 도달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성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수치는 우려할 정도의 농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가주의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절약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력 공급을 관리하는 독립시스템운영국은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비상이 우려된다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주 전 지역에 전력 절약 경보인 플렉스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전력 수요가 특히 높은 오후와 밤에는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에어컨 적정 온도를 화씨 78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절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파이잘 후세인이 총기를 발사해 범인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코넬대는 어제 건축대학 새 학장에 현 MIT 건축대학 윤미진 학과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넬대학에서 건축대학이 설립된 1896년 이후 여성 학장이 탄생된 것은 1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넬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원 도시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은 윤 교수는 2014년에도 MIT 건축학과 설립 이후 첫 여성이자 첫 한인 학과장으로 발탁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이 오는 9월까지 일시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화나 소지와 흡연, 판매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계속됩니다. 이번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소 중단 결정은 주의회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9월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리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 21일 웨체스터 카운티에 미친 여우가 출몰해 주민들을 공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을 공격한 여우는 정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24일 오후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우는 보통 여우들과 달리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극도로 흥분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보건국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야생 동물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한두 차례 비가 지나가겠고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낙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영상 22도. 금요일 곳에 따라 맑고 습도가 있겠으며 오후에 비나 소낙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